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문화특별시의 성공적 추진과 한옥마을의 국제관광도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플랜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올해 전라 천년 문화의 중심인 전주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며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9일 시청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은 전주가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넘어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 우뚝 서고 시민들의 삶도 세계적인 도시답게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해 전주는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해 찬란한 전주, 활기찬 전주, 조화로운 전주, 따뜻한 전주로 나아가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주의 찬란한 문화가 시민들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되어서 시민들의 삶을 살찌우도록 문화에서 시작해 경제로 끝맺겠습니다. 김 시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 강화, 미래 명품도시 기반 구축, 가장 인간적인 복지 정책 확대 등 4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전주문화특별시의 성공적 추진과 한옥마을의 국제관광도시화, 역사문화 도시 4대 사업, 첨단 금융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21개 핵심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는데요.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전주 고용노동지청이 지난 9일 간담회를 갖고 홍보 캠페인 및 정책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본격 지원됩니다. 전주 고용노동지청은 9일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관련 기관을 비롯해 소상공인 단체 등 3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전주지청은 정책을 알기 위해 지역별 순회 설명회와 개별 사업장 방문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 내용을 모르거나 회계 전담자가 없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장이 많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너무 영세한 관계로 대다수 사업장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를 수 있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규모가 영세한 관계로 회계사무 전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이 신청부터 지원을 받는 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신청을 무료로 대행 기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총 46개를 지정했고요. 사업장에서는 이 무료 대행 기관을 활용하시면 이 신청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주 고용노동지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영세업체 경영 부담을 낮추고 최저임금제 연착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올해로 재배 15년째를 맞은 팔공산 미나리가 본격 출하되면서 시민들의 입맛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팔공산 미나리는 대구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로 지난 2004년부터 시범적으로 재배해 성과를 거뒀습니다. 팔공산 청정미나리는 팔공산 자락의 깨끗한 환경과 지하수를 이용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해 주로 생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품성이 뛰어난 이식 미나리 재배에 성공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편 팔공산 이식 미나리는 한 봉지에 2만 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현지 농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단 하루, 섣달 금음달 밤에만 만날 수 있는 전설이 내려오는 전북 익산의 옥룡천이 있죠. 애틋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옥룡천 옛 물길 회복 사업이 올 상반기에 마무리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가 추진해오던 고도지구 근마면에 흐르는 옥룡천 옛 물길 회복 사업이 올해 상반기에 모두 마무리됩니다.
고도보존 육선 사업인 옥류천 옛물기 회복 사업은 미륵산에서 시작해 백제도 도성, 고도리 석불 일상, 왕궁리 유적을 거쳐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인 옥류천을 역사문화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69억 9천만 원을 들여 지난 2013년부터 금마 저수지에서 지방도 720호선 교차점까지 지방하천 1.4km 구간의 기존 교량 경관 개선 4개소, 탐방로 신설, 천변공원 조성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2016년부터 추진해왔던 옥류천 구간의 교량 4개소 경관 개선 사업과 천변공원을 지난달 15일 마무리했습니다. 2012년도 고도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한 주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이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서 옥룡천 옛물길 조성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옛물길 내에 있는 교량 4개소에 대한 경관 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또 주변에 탐방로를 개설하여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인근에 천변공원을 조성하여서 주민들의 주민생활 편익 사업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동고도, 금마교, 인도교, 동고도, 일교 등 4개소 교량은 각각 백제를 모티브로 한 난간 설치와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또 교량 주변의 도로 재포장과 낡은 펜스 교체, 천변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과 더불어 안전한 보행 환경도 제공합니다. 익산시는 올 상반기까지 탐방로를 마무리하기 위해 남아있는 1121제곱미터와 건물 4동에 대한 토지 수용 재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랜 홍재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2년까지 2조 8,367억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28만 8천 개를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9일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가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은 8개 중점과제, 70개 실천과제로 구성됐습니다. 8대 중점과제는 일자리 중심 도정 운영 시스템 구축과 공공일자리의 확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 인프라 분야 22개 과제에 920억 원, 일자리 창출 32개 과제에 2조 5,821억 원 등 각각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주력 산업인 탄소섬유 복합재와 3D 프린팅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냈습니다. 바로 친환경 미래교통수단인 소형 전기자동차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앞으로 개인 맞춤형 제품도 생산하고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3D 프린팅 기반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순수 자체 기술입니다. 컴퓨터카로 이름 붙여진 이 전기자동차는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는 미래형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기술원 오재하 박사 연구팀은 지난 2년간 연구 끝에 3D 프린팅 관련 기초기술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대형 3D 프린터가 그중 하나로 국내 최대 크기입니다. 연구팀은 독자 개발 기술로 자동차에 요구되는 강도를 유지하면서 차량 무게도 줄였습니다. 컴퓨터카는 프린팅에 49시간, 조립에 3일, 페인팅에 하루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자가 디자인한 자동차를 일주일이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그 있는 차를 선택해서 사용했는데 이제 미래에는 이런 방식으로 프린터를 만들다 보면 이제 디자인을 자기가 제공을 하고 그 디자인대로 자동차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초기 기술이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디자인을 프린팅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 여기는 안에 프린팅하는 공정들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가지고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이제 다음번에 나올 것은 아예 도장도 안 하고 전체가 그냥 3D 프린팅 한 곳으로만 보이게 그렇게 지금 출력을 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기술원은 3D 프린팅 제조 기술이 확보됨에 따라 정밀기기와 우주, 항공, 자동차 분야의 정밀 부품 소재 개발에 응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새해 들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상승하면서 이래저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외식 물가에도 반영되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김밥이나 라면 등도 크게 올라 손쉽게 접하기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전예은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이 외식 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김밥, 라면, 짬뽕 등 서민들이 주로 즐기는 외식 물가가 상승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외식 물가는 전년보다 2.4% 상승됐으며 이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9%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외식 물가는 2013년 1.5%, 2014년 1.4% 상승한 후 2015년 2.3%, 2016년 2.5%를 기록해 2%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밥, 라면, 짬뽕 외에도 소주 5.2%, 볶음밥 3.6%, 짜장면 3.2%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외식 부담감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자 단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가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9일 새해 첫 간부회의 자리에서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서명운동은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며 은, 면, 동, 청사 등 공공장소에 서명대를 설치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충남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됐는데요. 이에 따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서 대설이나 강풍에 따른 농작물 관리 요령 홍보에 나섰습니다. 대설시에는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은 신속하게 쓸어내리고 가온 시설은 온풍기 가동, 무가온 시설은 왕겨 등을 연소시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이 빨리 녹아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제공하는 테스터 화장품 일부가 미생물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6개 매장의 42개 테스터 화장품을 대상으로 비치, 표시 실태 및 미생물 위생도를 조사했는데요. 총 호기성 생균수, 황색 포도상구균, 대장균 등 미생물 4종에 오염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소비원이 조사한 테스터 화장품 42개 중 14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됐고요.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화장품협회에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관련 업체에는 매장 내 테스터 화장품 위생관리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전국적으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건당국이 저체온증과 동상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어제까지 추위로 인해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에 걸린 환자가 모두 227명에 달해 1년 전보다 46%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같은 기간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람은 한 해 전 1명에서 7명으로 늘었고 동상 환자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심내혈관 질환이나 당뇨 등을 앓고 있는 고령자는 한파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며 무리한 신체 활동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문화역 서울 284에서 2018 한복 겨울 상점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한복 브랜드들이 운영하는 소형 판매 부스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는데요. 한복 장터, 한복 규방, 한복 학당 등 총 5가지 주제로 운영됩니다. 소비자들에게 한복 문화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한복에 매료되는 새로운 소비 경험을 선사하는 동시에 한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